자, 우리 교재가 5번이죠. 426페이지입니다. 자, 임대인의 지위 승계죠. 자, 임대인, 지금 이거죠. 우리가, A와 B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소유자가 이제 임대인이, 자, 바뀌는 거죠. 바뀝니다. 바뀌어요, 이렇게. 그죠? 자, 한번 볼까요? 바뀌는 거에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 뭐냐면요. 오른쪽에 있어요. 자, 우리가, 자, 임차인이 여기 있는데, 임차인이, 지금 이제 소유권자가, 지금 이제 보시면 그림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갑이 임차인한테 이제 가압류를 했던 거예요, 가압류를. 가압류를 하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 임차인이 살 때, 자, 집주인 등기부를 딱 보니까, 자, 여기서 A였다가 뭐죠? B였다가 C였다가 D였어. 그러면, 임차 보증금을 가압류 할 때는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에 있는 등기부 등본을 떼보겠죠. 떼어보고, 현재 소유자가 D니까 이 사람이 임대인이구나. 그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A, B, C, D 돼 있지만 실제는 내가 임대 보증금 가압류 할 때는 D였어, D. 그래서 이 D를 상대로 해가지고 가압류했어요. 자, 그 법무사가 이제 가압류했죠. 그래서 이제 가압류했습니다. 자, 가압류하고 한 다음에 자, 다시 A가 B한테, 자, 소송해요, 소송. 소장을 냈습니다. 소장을 내고, 이제 법무사가 6개월쯤 지나서 다시 또 A가, 그죠? B에 대해서 이제 승소를 했어요. 여기다가 집행문을 받아가지고, 집행문을 받아서 이제 아까 뭐죠? 가압류해서 묶어놨죠? D 거. 이 D에 다시, 그래서 다시 또 A가 다시 B에 대해서 뭘 합니까? 자, 추심 명령을 보내려고 보니까, 그죠? 이게 집주인, 그때 보냈죠? 이게 보냈던 것 같은데, 그죠? 보냈어요. 자, 보냈더니 이제 돈 안 줘. 자, 안 주니까, 자, 안 주면 다시 이제 이 집주인이죠? 집주인한테, 자, 소송을 했어요. 추심해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D가 다시 또 팔리니까 집이. 을한테. 자, 그럼 갑이 작년에, 이게 갑이 B한테, 가압류를 할 당시에는 집주인이 D였다가, 다시 이게 소송을 이렇게 하는 시간이 가는 수에 팔려서 집이.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돈을 안 주면 얘한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원래 가압류할 당시에는 얘였지만, 판결 이후 보니까 얘 아니에요? 얘한테 달라고 그래야 되냐 했을 때,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법무사람은, 아까 민법 조문이 있잖아요. 조문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뭐라고요? 임대인의 지위를 양순이 승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법무사든지 변호사든지 소송을 얘한테 냅다 했겠지. 냅다 하니까 2심에서 자, 을은 억울하죠. 자기는 가압류를 받은 적이 없는 거야. 가압류는 얘가 받았어. 그럼 얘가 팔 때 말을 해줬어요, 이제. 야, 가압류가 들어왔으니까 돈 주지 마. 말을 해야 되는데 얘가 말을 안 한 바람에 얘한테 돈을 줘버린 거네. 어차피 보증금을 안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돈을 주니까 얘는 이사 걸렸어. 그죠? 원래는 가압류했다는 사실을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말했으면 새로운 집주인이 얘한테 보증금을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안 하는 바람에 얘는 모르니까 당연히 보증금 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주겠죠. 주니까 떠난 거지. 떠난 다음에 나중에 세월 지나서 나타나가지고 당신 전에 가압류 했는데 왜 돈 안 줘? 그럼 이 사람은, 야, 나한테 가압류 받은 적이 없는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뭘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게 1심, 2심, 3심까지 갔는데, 자, 1심과 2심에서는요, 얘한테 손을 들어줬어. 왜? 가압류 받은 게 없잖아. 근데 대법원에서는 얘를 패소하고 얘가. 그래서 이 사람 보증금을 물어주게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집중이 바뀔수록 그 사람 승리한다는 거죠. 이게 전화 판례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판례는 보세요. 거기 볼까요? 327페이지 중간에 소유권의 변동 시에 양소유는 전 소유자가 하도하는 임차 보증금 반환치만 승계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세요. 그 가압류된 그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제함 채무자가 어떻게 됩니까의 지위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7일 날 아주 유명한 2011-4953이라는 전원 합의체 판결로 대법원 판사들이 모여서 야 이건 앞으로 이런 사건들은 앞으로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 판례를 내렸어요. 볼까요? 자, 1번 소유권 변동 과정은 소외 2, 소외 3, 소외 4 하여튼 이 소송 바깥에 사람들이 다 그죠? 이렇게 옮겼는데 결국에는 채권자인 그죠? 소유자인 소외 4번을 상대로 가지고 가압류 후에 다시 소유권이 변동됐자 그걸 산 그 피고 을에 대해서 가압류에서 추심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 추심을 내가 뭐하러 줘 해가지고 안 주니까 추심회를 했어요. 근데 원심에서는 그러한 가압류는 원고 채무자 뭐죠? 야 너하고 얘 D하고 니네끼리만 미치는 것이지 얘 몰랐거든 가압류를 그렇게 해서 배척했는데 대법원이 이 사건의 가압류는 임대주택의 양소인으로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인에게 미친다는 판결을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거 어떨 것이냐. 저희도 똑같은 사건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건인데 가압류가 들어왔대요. 우린 이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되게 깜빡이 들어왔대. 제가 매매를 할 때 왜냐면 보세요. 가압류라는 것은 오래 걸리잖아요. 한 8개월 전에 가압류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가압류가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집주인은 사실은 내가 빚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다가 나중에 집 팔린 다음에 1년 있다가 팔다가 1년 전에 가압류가 있었었는데 그거를 얘기를 원래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얘한테 하니까 이 사람도 이제 샀겠죠? 까맣게 들고 있다가 한 1년쯤 지났다가 나중에 얘가 얘한테 돈을 줬대요. 보증금을. 이사가고 똑같아. 얘가 하도 2년 있다 보니까 얘가 와가지고 내가 전화 왔는데 갑자기 일요일날 2013년에 지금 산 사람인데 당신이 그때 가압류를 왜 얘기 안 했냐? 그러니까 무슨 가압류야? 기억도 안 나는데 그죠? 근데 이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돈을 줬는데 어떡하냐고 미치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소송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달라고. 그럼 내가 대신 물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보세요. 이 판례는 결론적으로, 이 가압류에 대한 승계를 그대로, 이 사람이 해가지고, 임대보증금을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되고, 얘한테 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압류가 했다는 사실을 얘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얘가 지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요. 이런 게 의외로,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집을 살 때도 물어봐야 돼. 혹시 가압류가 날라온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죠? 그죠? 내가 집을 샀는데 갑자기 이게 안 해버리면요. 황당할 거 아니야. 대부분 이게 줘버리면 나가니까. 그죠? 그래서. 채권 가압류는 없습니다. 결정문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그죠? 우리가 등기부에 없잖아요. 그죠? 보증금만 감면하니까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억울하죠. 사실 이게 액수가 큰 이유기 때문에요. 보세요. 얘도 집이 돈이 없다. 이거 없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져? 그러면 집을 살 때도 제가 지난번에 중간 살펴 강의했는데
야, 지금 주식을 할 때도 물어봐야 된다. 혹시 가압류 그런 적 없습니까? 물어봐야 돼. 그 등기합수는 없습니까? 예? 그거로 등기합수 없잖아요. 공시가 없는데 가압류는 결정문을 보내는 것이지 채권 가압류가 채권이 등기부터 등기할 수 있어요? 채권은 등기할 수 있는 게 없냐? 그죠? 자, 그래서 그 판례 잘 보시고 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26페이지에 이런 말을 해요. 자, 임대인의 지위 승계입니다. 이번에는 자 임대차가 종료해서 그 임대차가 주택 양도했을 때 자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즉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양도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인하지 않고 그냥 양도인한테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죠? 아까처럼 근데 집주인이 바뀌면요, 나 집주인 바뀌면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말을 하면 돼. 그럼 보증금 줘야 돼요. 두 번째 판례. 지금처럼 그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 전부가 확정됐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이 그 집행채권자에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전했어요. 그러면 제함채무자인 임대인, 자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줘야 될 그 보증금 반환 채무가 누구한테? 집행채권자한테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하면 전부 채권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없고요. 결국에 임대인은 전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얘가 압류가 전부가 들어오면요. 자 보세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임차인이고, 임대인 아니에요? 자, 보증금을 내가 2억을 줘야 돼요. 그러면 A가 A한테 그 압류하고 전부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주식과 달리 이 채권이 이렇게 옮겨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 B, C에 대한 채권은 B한테 이전되는 효과가 오는 것이 얘가 그 전부 명령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물론 C는 나중에 얘가 이사 나갈 때 이 보증금을 얘한테 줘야 됩니다. 얘가 2억이라면, 그죠? 얘한테 이걸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얘가 살 때 얘기고, 다시 얘가 K라는 새로운 소유자한테 매매 지금 팔 거냐, 팔았어. 팔면은 이제 얘는 얘한테 줘야 될 임대 보증금을 매매하면서 그러겠죠. 둘이서 해가지고 야 임대 2억이니까 이게 5억이니까 2억 빼고 3억 서로 안고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 보증금은 이제 얘가 받아요. 그러니까 역시 그러니까 얘한테 줘야 될 임대 보증금을 얘는 누구한테? 얘한테 주면 돼. 그러니까 얘는 압류가 날라왔지만 이 제함채무자 지위를 팔면서 얘는 더 이상 얘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달라 그러면요, 나 팔았어. 그럴 것이야. 얘한테 새로운 집 받아가. 어차피 안고 샀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새로운 사람이 이제 임대 기간 끝나면 얘가 나갈 때 돈 주세요 그러면요, 무슨 소리야? 얘한테 압류 됐으니까 못 주지.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처럼 임대인은 그냥 전부금 지급 채무가 없어요. 팔므로써. 그죠? 그죠? 이게 잘 나옵니다. 3번에, 자, 우리가 그 임대차 목적인 주택도 신탁할 수도 있죠. 그죠? 따라서 똑같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지금 K한테 신탁했어. 자, 신탁 등기했어. 자, 신탁 등기하면요. 신탁 등기하면 똑같죠? C에서 이렇게 K로 그렇죠. 넘어오죠, 조건이?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얘한테 달라지 않고, 얘한테 달라야죠. 똑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이게 신탁일 때는 완전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반면에, 명의신탁일 때는,
우리 소유권은 그죠? 그대로 승계가 안 된다. 들을 그죠? 예. 그건 명의신탁에 따라서 임대인의 주인은 승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년도 따라서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죠? 그 소유자의 임을 내세워서 명도를 지금 지금 명의신탁자와 계약 아까 봤었죠? 그러니까 아들 집인데 그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실제 그죠? 그 외관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나가래. 그럴 수 있어요? 없는 거죠? 네, 그건 우리가 명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러면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했어요. 이거 우리나라 많죠? 그 어머니랑 계약했어. 근데 그 아들이 자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그 처분권을 이전을 받았어. 그럴 때 완전히 이전 받았을 때는 명의신탁자는 그죠? 그 양수인에 해당이 돼서 보증금을 줘야겠죠. 그때는 처분권까지 됐기 때문에 승계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주의해 보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주임법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4조죠, 4조. 지금 기한이 정함이었거나, 자, 이거 유명한 논문이죠? 2년 임명일 때. 우리가 주임법은 이제 항상 그 주택은 2년 동안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한이 정함이었거나, 또 2년 안쪽으로 정했더라도 무조건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물론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표면적이죠. 그래서 알 수 있고요. 이 항에 임대차가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네. 다음에 그 유명한 묵시갱신. 자, 묵시갱신은 이제 우리가 아까 민법상에서 전문 썼어요. 민법에 639조에 썼는데 일단은 우리는 지금 오른쪽을 보죠. 자, 주임법 6조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임법이니까. 자, 6조는 그런 말을 해요.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적어도 6개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2년 동안 기간이 있다 그러면요. 다가 12월 말이다 그러면요. 저도 6개월 전에, 그죠? 6개월에서 한 달 전이죠. 그러니까 너무 또 일치가 안 되지. 아예 올해 말인데 3월 달에 너 나가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런 효과가 없어요. 적어도 6개월하고 한 달 사이 기래야지. 너무 또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달 전은 돼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전, 6개월부터 한 달 전까지의 기간 안에 적어도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나 이제 갱신 거절이죠? 근데, 갱신 거절 통지할 수 있죠. 또는 또 계약 조건을 바꾼다는, 그죠? 통지할 수 있죠. 이렇게 갱신 거절 통지도 않고, 계약 조건 변경 통지도 안 했어. 이런 아무런 통지를 안 했다면, 그거는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거로 보겠다는 거죠. 요게 이제 법률에 정한 갱신이죠. 그래서 법정 갱신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묵시갱신이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전 한 달 전까지 통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우리 이 항에 그러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냥 2년으로 봅니다. 아까도 전화 왔지만 뭐 똑같아요. 나 깜빡 잊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살아야 돼요. 그 다음. 그죠? 그러면
6조 이에 이런 묵시적 갱신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2년 동안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때 해지할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자, 우리가 6조 1항에 따라서 계약이 그러면 법적 갱신됐어요. 그런데 이항 그 2년에 원래 그러면 법정 갱신되면 2항에서 2년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요, 계약 기간 끝나고 다음 달에 나 결혼할 때 됐는데 나가야겠어요. 그래서 난 나가도 돼요. 임차인은 나갈 수 있어. 근데 임대인은 안 돼. 나가라고. 임대인은 그냥 2년 동안 보장해줘야 되는데 임차인은 묵시갱신 후에도 나 나가겠어요. 언제든지 라고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그때 그 해지는 다만 그 임대인이 한테 통지를 하고 그 사람한테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집주인에게 3개월 동안의 말미는 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묵시갱신이 되면요, 무조건 못 나갑니다가 아니고요, 3개월 동안의 말미를 주면 돼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거 많이 싸우는데, 그런 법이 없습니까? 그냥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에요. 그건 집주인 규정이 아니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왔죠? 그 3개월짜리. 여기 민법상의 임대차는 6개월이고요. 주택만 3개월 보장하는 겁니다. 그죠? 주택이.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법정 갱신됐을 때는 새롭게 다시 그 2년으로 보겠다라는 규정을 그 당시에 그 말했던 것이고요. 자, 권리의 무슨 게, 또 이제 뭐가 또 있습니다. 조문 또 하나 있죠? 유명한 조문이. 임차인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망하면서 보통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때 그 가정 공동 생활을 했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 그러니까 사실상 뭐죠? 약간의 그 내연녀 같은 거야. 그죠? 약간의 그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사셨어. 그럼 그분하고, 그죠? 이촌 이내의 친족이 그 임대보증금을 날아가죠. 그죠? 이촌 이내의 친족. 그죠? 그러니까 형제까지만 주는 거죠. 그죠? 형제 없으면 그분이 다 갖는, 그 할머니가 다 갖는 거지. 다 갔죠? 다 가져요. 이런 조문도 있어요.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 임차인이, 제함자에게 대한 요건을 갖춘 다음에, 아까처럼 뭐죠? 똑같은 얘기예요. 소유권을 양도했을 때는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고, 양도인은 더 이상 임대인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그런 표현 잘 보시고. 따라서 규칙문제 보듯이, 주택 임차인이, 주인법상 대항력 갖춘 다음에, 그 기간 만료 전에 양도가 돼서 양수인이 임대인이 수임계했을 때는, 임차인은 뿐만 아니라 맨 뒤에 양도인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그냥 이미 나갔어요. 없습니다. 자, 그때 이 상가임대차법은 이제 올해 바뀐 게 있어가지고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일단 상가도 점포 아니에요? 따라서 이 사람들도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됩니다. 다만 이때 대항력과 우선면적권이라는 말은 상가의 경우에는 이때 물론 인도와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한 다음 날이 대항력이에요. 물론 그 관할 세무서에다가 점포 임대계약서 가져가면요 확정일자를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일자를 주는 기관이 세무서야. 그죠? 물론 똑같이 이런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할 때뿐만 아니라 저 끝에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점포가 경매가 됐다면 매당요구 종기까지
사업자 등록을 없애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존속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상가는 그 대신에 1년 단위입니다. 주택과 달리. 그래서 1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1년까지는 보장을 합니다. 상가는. 물론 이제 임차인은 예컨대 6개월 정했다가도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정할 수 있죠. 임차인은 6개월 정할 수 있어요. 짧게. 자, 아까 봤었죠? 대항력은 뭐라고요? 대항력은 그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날이라고 씁니다. 0시. 됐죠? 다음에 다만 기출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소재지를 쓸 때 상가 건물하고 등기부하고 불일치. 이거 안 되죠? 불일치하면 안 됩니다. 잘 써야 돼요. 그죠? 그건 등록했더라도 공시가 안 된 거 아니에요? 다른 본주체가 하면 안 되죠? 예, 보시고. 다음에, 기출문제. 그러면, 기출문제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차를 하거나 또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보통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대차를 등으로써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업자 등록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계약의 갱신. 우리가 이제 상가는요. 상가는 아까 주택은 무조건 2년 동안 보장합니다. 그런데 상가는요. 상가는 내가 갱신 아까 자 일반 주택은요. 주택 같은 경우는 집주인 쪽에서 갱신한다는 거절이라든지 그런 통지가 없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2년이 보장됩니다. 보장돼. 근데 상가는요. 상가는 그게 아니고 상가는 본인이 갱신을 요구해야 돼. 그러니까 물론 보세요. 물론 여기도 묵시갱신 될 수 있지만 상가는 특히 뭐가 있냐면요. 상가인의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해도 자동적으로 5년 동안 보장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갱신 요구권을 통해서 5년 동안 보장될 수 있어. 무료. 상가는. 뭐 그 이유는 아시겠죠? 상가는 보통 한 2, 3년 지나야 돼. 돈 버니까. 그죠? 따라서 거기에 그 최초 임대기간 포함해서 몇 년이죠?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5년 동안은 보장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 10조예요. 자, 그래서 요 상가 임대차 법법은요 몇 가지 조문이 있는데 보세요. 자, 똑같이 1항에 자 임대인은 그 임대기간 끝나기 전에 6개월서부터 한 달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죠. 누가? 임차인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다는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5년 동안은 보장되는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갱신이 안 됩니다. 그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번. 임차인이 3기, 월세를 3개월 동안 냈어요. 이때 3개월이란 말은요, 1월달, 5월달, 잔여권. 돼요. 이렇게. 연속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또 두 번째, 임차인이 거짓말로 임차했어. 가봤더니 하고 싸고 있어. 그죠? 술 먹고 맨날, 그죠? 또 무당집 하고 있어. 가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하다 보면 갑자기 무당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문에 오신 분은요, 갔더니 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았대요. 근데 또 내연님이 왔더라고, 내연님이. 그게 뭐냐면요, 처음에 A라는 사람이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 무당도 조용한 무당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조용히 쌀로 점을 봐가지고 자기도 그냥 가서 봤대 또. 근데 그 무당이 다시 전대를 했대, 무당으로. 근데 그 사람, 거기 무당은 또 그렇게 꽹과를 쳐야지 된대요. 신이 올려면. 그래서 꽹과를 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또 그런 거죠. 왜 전에 무당은 됐는데 안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는 전에 무당은 조용했는데 그쪽은 시끄러우니까 안 되는 거지. 옆에 사람이 꽹과를 치면 밤중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되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에요. 세 번째, 또 합의해서 보상하실 경우도 있죠. 이 3번도 많죠? 알박기 같은 거.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요, 이 사람이 왔어요. 이제 뭐냐면, 상가를 샀는데, 좀, 자기가 거기다 이제 치킨집을 하려고 보증금 5천만 원에 150만 원 두고 했대요. 근데 집주인이 와가지고 뭐냐면, 갑자기 그 집이 팔렸다는 거야. 근데 그 치킨집은 계약한 지가 한 달 됐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자기가 한 달에 300을 번대. 그러면, 1년 동안 3천만 원 곱하기 2. 그러니까 6천만 원 주택에 나가라. 6천만 원 주택에 나가라. 이거죠? 상당한 보상을 주면요, 나갈 수 있어요. 막 딜을 해가지고, 어떤 딜을 했는데, 다음 주에 계약서 씁니다. 계약 쓰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죠. 무단전대죠. 동의 없이 아까처럼 막 무당한테 주고 무단전대하면 안 돼요. 또 5번처럼 또 전부 일부를 막 고의 깨트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6번은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화재가 난 경우도 해당되겠죠. 7번에 자, 이 7번을 옛날에 많이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표현 좀 이상한데, 보통 중개사들이 뭐죠? 중개사들은요, 자꾸 이걸 갈아쳐야지 또 권리금 받으니까, 특히 여기 보시면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말을 해. 그죠? 그러니까 일단 1월 달에 들어왔어. 근데, 갑자기 건물과 사겠대.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 건물 통상 10억 되는 건물이었는데 갑자기 커피사가 오더니 막 그 건물을 25억을 주겠다는 거야, 25억을. 그러면서 거기 있는 임차인을 쫓아만 내면은 20억을 주겠다는 거야. 그럼 뭐,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7번처럼 주로 철거한다, 재건축한다, 뭐 그런 이유로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2013년 8월 달에요. 7번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지금은 이 철거나 재건축 때문에 이걸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 가번, 나번이 들어왔어요. 볼까요? 이거는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임대차 계약서 체결 당시에 공사의 시기나 소요기간을 포함해서 철거, 재건축 계획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 두 번째는 건물이 노후, 훼손, 멸실, 한마디로 안전 진단될 때가 돼야 돼. 근데 건물도 금방 안 무너집니다. 물론 이제 다른 법령이라는 말은 이제 이거 저거죠. 재개발 같은 거. 진짜 국가에서 향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철거를 해야 돼. 이렇게 지금은 까다로워져 가지고요. 지금은 집주인들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명목이 별로 없어요. 방법은 3번이야. 돈 주고 딜하는 거야, 딜. 그죠? 자, 8번에, 물론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뭐 쉽지 않죠. 여하튼, 자, 2항에 이러한 그 임차인의 그 유명한 갱신, 요구권은 아까 5년이었습니다. 처음 계약 포함해서.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조건과 똑같은 경우지만 다만 보증금만 보통 9%까지 올릴 수는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 4번에 그러면 임대인이 아까 그 갱신 요구 기간 내에 만약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통지하거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안 했을 때죠. 그럴 때 아까 그쵸? 무시갱신 조문. 그 다음에 5항 보세요, 5항. 아까 3개월 갔었고요. 됐죠? 그리고 아까 계약갱신할 때, 물론 자동갱신, 법정갱신 할 때도, 우리가, 임대료 또 종액은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너무 중요한 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아마 이거를 보고
맞췄으면 맞췄을 텐데, 지금 이게 뭐가 들어왔냐면요. 2015년 5월 13일 날 아주 너무 중요한 점이 들어왔어요. 요즘에 얘기하는 그 권리금, 권리금에 대한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요. 우리가 상가 임대차법은요. 서울 같은 경우 보증금 4억, 보증금 4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가 임대차법이 적용됐는데, 요 5월 13일부터는요, 거기 보세요. 권리금과 권리금, 대항력과 권리금은요, 모든 상가 임대차법, 한마디로 보증금은 10억이든 50억이든 모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대항력과 권리금을 다 적용해. 4억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그 관할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그죠? 확정일자를 지금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거 해놨어요. 그리고 이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거기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요청하면요, 이거를 관할세무서에다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부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요, 오피스텔이 많아요. 보통 막 100개씩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간 사람이, 이놈은 건물이 아무리 100억이지만 거기 100명 이상 살아. 그럼 이게 언제 이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몇 번째 확정일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인이 거기 보통 이제 집주인의 동의서 가져가면요,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뛰어가지고 내가 51번이구나, 난 47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중요한 점은 거기에 권리금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왔고요. 조문이 그리고 사항에 자 이제 지금 이거예요. 잠깐 보실까요? 끝으로 잠깐만 8번 보세요. 8번. 현재 상가임대차법은요, 차임, 원래 그 상가임대차법의 이 판례가 이익이 두 번만 두 번 정도의 차임이 연체했을 때는 해제했는데, 이 5월 13일부터 조문이 들어왔어, 조문이 3기의 차임에 달할 때만 해제할 수 있도록 10조의 8의 조문을 신설했어요. 아마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 그죠? 이게 3기 나왔었어요. 그리고 권리금 보호를 해주는데, 전대차는 보호 안 합니다. 지금도 보호 안 해요. 그리고 넘어가서 보세요. 자, 우리가 권리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보세요. 자, 2조가 있었고요. 자, 지금 볼까요? 자, 이 법은 상가임대차법에서 말하는 그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다만 거기 대통령령에 정하는 보증금 얼마입니까? 4억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4억에 해당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4억 이상 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 됐는데, 그러면서 사망에 2015년 5월 달에 그러한 단서에도 불구하고 3조, 써놓으세요. 대항력, 10조, 권리금. 이 3조와 이 10조라는 그게 어디냐면 메뉴에 있어요. 메뉴에 보세요. 권리금, 표준계약서, 대항력 있죠? 그런 조문에 대해서는 4억을 초과하는 모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일 잘 보셔야 돼. 그죠? 그리고 밑에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 주는 거 봤었고요. 자, 문제는 이제 이 오른쪽이죠. 자, 10조의 3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자, 상가가 이제 잘 됩니다. 그죠? A라는 소유자가 자, 얼마 전에도 어떤 분 전화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 고깃집을 한대요. 요즘에 고깃집도요,
좀 거기 파는데 도섬에 근데 너무 잘 돼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는 그 납품업자를 아나 봐요. 집주인이. 그래서 자기 아들 이 사람이 둘이 사는데 24살이고 29살이래요. 근데 1,000만 원씩 번대. 그죠?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자기 아들이 놀고 있어. 34살인데, 34살인데 결혼도 안 하고 놀고 있으니까, 야, 이걸 시켜가지고, 물건도 되니까, 그래서 얘들을 내보내고 싶대. 그죠? 이건 4억이 넘어요, 보증금이. 넘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요, 내보낼 수 있었어. 근데, 얘가 하니까, 이쪽에서 그러래요, 이쪽에서. 그러면 권리금 주셔야죠, 그래. 권리금 주셔야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거야. 아니, 내가 하는데 왜 권리금 내냐고 그러고 와가지고, 아침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권리금 내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법은 집주인 보고 권리금을 달라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똑같은 업종의 사람이 들어오면은 걔한테 권리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이 사람이 방해하면 그 권리금에 해당하는 돈을 배당하는 거지. 결국은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것도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수익금을 다 주면 나가겠다. 1억 2천.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주인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왜냐면 법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그냥. 하다가. 근데 지금은, 이게 보호가 됐죠. 그게 될 얘기는, 권리 보호조인데 보세요. 자, 10조의 3 보세요. 이건 권리금의 정의입니다. 자, 1항에 권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임대차 목적인 상가 건물에 대해서 영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그런 상가 건물의 위치 등에 대해서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에 대한 가치를 양도하거나 그 이용 대가다. 따라서 한마디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보증금 차임을 뺀 주고받는 건 다 권리금이야, 그야. 그죠? 그런 모든 금정 대가는 다 권리금이다. 그러면 권리금 계약이 뭡니까? 라고 질문에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은 나오죠? 신규 임차인,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현재 임차인 갑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게라는 약정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은 집주인이 관계없어요. 이 임차인하고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자, 10조의 4입니다.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 그런데 임대인은, 그거예요, 아까. 자, 임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여기에요. 자, 우리가 이 사람이 임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너 그럼 나가라.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12월 23일이 끝나. 그럼 뭐죠? 그 11월, 9월, 10월, 9월 23일이죠? 적어도 이 3개월 동안에 이게 잘 되면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을왕, 을특기, 이게 안 되면 안 들어오겠지만, 잘 될 때면 되겠어요? 그러면 막 서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을, 이 사람이 딱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얘는 권리금 2억 준대. 3억, 1억. 그러면 당연히 얘는 3억을 준다는 이안을 선택하겠죠. 이렇게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집주인이 얘는 아들이야. 얘한테 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야. 하려면 그건 방해행위야. 방해행위야. 그죠? 그 얘기예요. 따라서 보세요. 언제요? 임대 기간 끝나기 전 3개월 전에부터 임대 종료 시까지 다음 같은 행위를 집주인이 한다면 그건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주선한 나오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고 하는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네가 권리금 주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권리금 받는 행위를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 제목이 뭐예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예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그죠? 자, 근데 그러다 보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황당한 거예요. 보세요. 집주인은요, 갑자기 보세요. 집주인은 저희들이 어떤 제가 강의했는데, 전화 한통 와가지고, 집주인은 황당한 거야. 보세요. 자기는 보세요. 원래 옛날 같으면, 을, 1, 을, 3, 을 4예요. 야, 여기서 임차인이 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랑 계약해야 돼, 원래? 임대차 계약은 얘랑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대차 계약은 얘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하고. 그러면 집주인이, 당신은 뭐 안 되고, 이렇게 하셨잖아? 근데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집주인은 보세요. 물론, 얘가 권리금은 3억 준대. 근데 A가 왔을 때는 이놈이 3억을 준다는데 동네 소문도 안 좋아. 차라리 얘가 나, 마음에 들어. 월세도 안 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이런 선택권을 왜 내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임대인인데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죠, 사실은. 또 나는 이게 우리도 똑같은 사람 많아요. 이 지하에는 술집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싫어, 술 파는 게. 근데 술 파는 게 싫은데 또 술이 들어온다. 자기는 좀 다른 걸 하고 싶어. 이제 내 애들 결혼도 시키고 그러니까 딱 가는 순간에 내 건물에 사돈한테도 내 건물입니다 타는데 갑자기 술집을 딱 보여주고. 그죠? 그럼 누가 기분 별로 안 좋잖아. 자기 건물인데. 그럼 과연, 그렇다고 내가 술집 하는데 2천만 원을 나 물어줘야 돼? 그런 고민이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법은 이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 법은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짤 수도 있지 않냐. 이 건물을 갖고 싶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집주인하고만 쇼부해야 되는데, 얘랑 또 쇼부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중요한 건데요. 자, 보세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대요. 뭐가 있을까요? 자, 1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죠? 권리금을 받는 거. 아예 받는 거죠? 또, 두 번째,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 하여금 권리금을, 그죠? 지금, 이거 많았죠? 옛날에는요. 자, 옛날에는 권리금을 사실 받아요. 이렇게, 집주인이. 지금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예 둘이서 계약서. 야, 우리 들어올 때는 권리금은 절대 못 준다. 라는 조문을 써. 지금 안 되죠?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 아예, 권리금을 지금 못하도록 하는 계약으로 안 돼요, 지금은. 두 번째, 또, 신규 임차인에게 조세 국가 한마디로 뭐죠? 각종 고액의 차임 같은 거 요구하는 거. 자, 이제 이렇게 또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그죠? 새롭게 임차인에 대해서 거절해. 그렇죠. 아무리 권리금 줘도 얘가 계약서를 안 쓰고 피해 다녀. 피해 다니면 얘가 그럴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써야지 권리금 주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그러니까 여기는 네 가지는 옛날부터 집주인들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했던 횡포.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집주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법은 실제로 5월 달에 5월 13일인데, 실제로 뭐죠? 소급해서 인정했어요. 법이.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 2015년 5월달 이후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지금 계약들을 대한민국에서 엄청 계약이 깨질 테니까 막 그냥 혼란이 일어나니까 이 조문은요 처음부터 소급했어. 그냥 그런 말을 지금 서로 가만히 있는 거야. 이제 물속에도 가만히 있고요. 앞으로 이제 1년 있다가 이제 슬슬 소송이 많아질 것 같아요. 자, 끝으로 거기, 그러나 이제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제 거꾸로 요 조문은 이제 집주인이 봐야 될 조문이죠.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볼까요? 일단은,
그 새롭게 들어오는 애,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는 애가 보증금도 없어. 딱 보니까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못 낼 것 같아. 그죠? 또 아까 또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아주 술집이 아니고 옛날부터 얘는 술집이 아니고 그 옆에서 키스방 하던 애야. 그럼 보통 저희도요 이렇게 키스방 들어오면요 집주인한테 막 강제로 들어오는 거야. 고발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한번 몇천 원씩고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아예 비워놔요. 것들. 그리고 끝으로 거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아예 권리금을 지급을 한 경우. 것들. 이것도 흥미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집중 대항할 수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요. 3번에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싫으면요. 보세요. 아까 이제 어저께 제가 오셨는데 그분이 여기 있는 수준 여자가 그냥 싸운대요. 집주인이. 진짜 안 맞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러면요. 내보내시고요. 1년 6개월 동안 변호세요. 1년 6개월 동안 변호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됐죠? 여기 1년 6개월 동안 안 쓰면 돼요. 그래서 예, 어차피 보세요. 어차피 내가 걔한테 2천만 원 주느니 100만 원씩 그죠? 1,200만 원, 2천만 원 주니 1,200밖에 내가 안 받는 게 낫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보시고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